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지러우신 분들,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어지러운 증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당뇨, 고혈압, 파킨슨 병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치매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기립성 저혈압, 내게 찾아온다면 관리를 해야겠죠? 기립성 저혈압 예방과 치료에 관한 꿀팁 7가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세부터 살펴볼까요? 기립성 저혈압은 자율신경 조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것은 자세 변화와 관계가 있는데요. Oh. 일어설 때 나타나며 앉거나 누우면 사라집니다. 그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증, 실신, 피로감, 시야의 흐려짐, 목, 어깨 통증, 흉통, 호흡곤란. 와, 이 어지러움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네요. 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 혹은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속될 때입니다. 일반 인구에서는 약 5% 정도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을 앓게 되면 유병률이 30%까지 치솟습니다. 유립성 저혈압은 왜 생길까요?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 흉부에서 0.5에서 1리터의 혈액을 하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다리 주위의 압력 또한 10% 정도 올립니다. 이로 인하여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심장으로 혹은 머리로 가야 하는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중심성이 됐든 말초성이든 간에 자율신경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생기게 된다고 했죠. 일어설 때 말초혈관 저항이 유지되기 위해 교감신경 세포에서 적당한 양의 노르에피네프린이 뿜어나와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 여러 질병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 당뇨병, 고혈압, 파킨슨 병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질환들은 혈압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방해하여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전체 사망 위험을 1.5배 증가시키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1.4배, 심부전 2.3배, 그리고 뇌졸중은 1.6배 증가시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심혈관 질환 위험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1.5배 상승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에 걸린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자, 여기 꿀이 흐르는 팁 7가지를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기립성 저혈압으로 이끄는 상황을 피합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외부 온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긴장 상태, 숨을 들이마신 후 참는 것,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갑작스럽게 일어서는 행위, 과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립성 저혈압이 찾아오면 혈압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조작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굽힌다든지 다리를 교차시키든지 혹은 배의 압력을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몸을 말거나 웅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자세들은 심박출량, 혈압, 그리고 뇌혈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단, 가만히 서 있는 자세로 돌아가면 다시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심폐기능과 체력이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주요 기전은 혈액량이 적어지는 것과 심장의 좌심실 구조에 변화가 생겨 심박출 기능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신체 활동 증진과 운동은 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년층에서 근감소증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3배에서 4배까지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력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식사법을 가집니다. 과식을 피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춰주십시오. 또한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밥맛 좋게 된다고 술을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아하.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약물 관리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뇨제, 혈압약, 전립선 비대약, 파킨슨병 치료제, 항우울제가 그 예인데요.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겠죠. 6번째, 평상시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혈액양은 기립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혈액양을 증가시켜 주는데요. 소금은 하루 3g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건강에 적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피하시면 쓰러지실 수 있어요. 7번째,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의 충분한 물을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응급처치로서 물을 빨리 마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후 3분 이내에 생수 한 병 양인 500ml의 물을 재빨리 들이키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 내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되고 근육 안에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얼마나 위험한 증상이며 또 예방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의 제일 법칙이 뭡니까? 바로 중용입니다. 오늘은 혈압 높이에서 모자람에 해당하는 좌측 극단의 대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극단에 속하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중용의 안정된 범위로 오시기 바랍니다. 살루스!